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레이어 제로 생태계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폴리헤드라가 드디어 상장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작년부터 이 폴리헤드라 트랜잭션을 찍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에어드랍 소식이 반갑기는 한 것 같고요. 하나가 드디어 끝난 것 같아서 조금 홀가분한 게 큰 것 같아요. 아직 에어드랍 관련해서 체킹해야 되는 거랑 그리고 에어드랍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아마 그런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댓글에 뭐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폴리헤드라 같은 경우는 티커가 ZKB였었는데 ZK로 바뀌었어요. 이 ZK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ZK 싱크가 나오게 되면 폴리헤드라가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로 논리지, 즉 영지식 증명의 티커 그 자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폴리헤드라가 어쨌든 선점을 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국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폴라 유튜브 재생문록 보시면 폴리헤드라를 총 15편을 찍었었고요. 이 폴리헤드라를 찍었던 주요 원인은 결론적으로는 레이어 제로죠. 우리는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사용을 했는데, 남들은 이 폴리헤드라가 조금 비싸서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는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하자. 다만 비싼 값만큼 폴리헤드라에서 에어드랍이 나온다면 그걸로 맨징이 되기 때문에 아싸리 어차피 우리는 공짜로 찍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경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바이낸스에서 레이어 제로랑 폴리헤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노리고도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레이어 제로가 상장이 된다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아마 바이낸스에 바로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다만 폴리헤드라 같은 경우는요, ZK 싱크, 레이어 제로, 뭐 아비트럼 이런 애들 수준은 아니에요. 얘네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소형이나 중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상장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제로 생태계에서 그나마 할만했던 프로젝트가 폴리헤드라였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 찍는 김에 폴리헤드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제로 에코시스템은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타게이트 토큰을 운영하는 이 스타게이트 사이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나마 봇 사용도 적고 그나마 조금 비싸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폴리헤드라가 하기 조금 용이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했던 가스비보다 10배 이상으로 NFT 가격이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고점에 파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폴리헤드라 했던 거는 괜찮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관에 폴리헤드라 사이트 올려놨는데요.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만 뭐 볼 거는 없어요. 뭐 지갑을 연결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 구경만 할 수 있고요. 사이트 혹시 연결하라고 해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영상 찍을 때쯤에 댓글에 사이트에 연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하다면 어쨌든 영상으로만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ZK 라고 알 수 있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스냅샷이 3월 12일 한국 시간 기준 오후 5시에 찍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제 찍힌 거죠. 솔직히 스냅샷의 날짜 같은 경우는 너무 바로 찍어갖고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찍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루 전에 찍는 프로젝트는 처음 보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게 조금 조잡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탑 티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 누가 자격 대상자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온체인 유저가 있어요. 온체인 유저 같은 경우는 ZK 브릿지 트랜잭션, 판드라킹 홀더, 그 다음에 갤럭시 사이트 사용자들, 그 다음에 아더 스페셜 이벤트들이 있고요. 이 OKX 크립토피디아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맨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판드라킹 홀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달 전에 27분, 장장 27분 동안 진행을 해서 만들었던 게 폴리헤드라 판드라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달 전에
폴리에데라 마무리 한방 정리라고 해서 볼륨 작업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1번 항목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ZK 브릿지 트랜잭션과 판드라킹 홀더 그리고 갤럭시도 진행을 했었었죠. 진행을 했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자고요. 4번에 있는 OKX 크립토피디아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체인 유저의 4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에어드랍 할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복해서 1번도 중복, 2번도 중복, 3번도 중복해서 준다면 조금 많은 개수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코시스템 앤 커뮤니티 컨트리뷰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오지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아비트럼을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아비트럼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테스트넷을 통해서 오지 역할을 얻었었고 이런 식으로 역할에 오지 폴리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추측이에요. 디스코드 역할로 에어드랍을 준다는 건 제 개인적인 2번 항목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안 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2번은 일단 냅두시면 되고 첫 번째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번은 디스코드 역할로 사람들한테 안 준다면 뭐 엠버서더나 그다음에 모더레이터 이런 사람들 팀 내부자들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항목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지 없어도 돼요. 그냥 이런 거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OKX 점프 스타터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소식을 보면 커뮤니티, 에어드랍, 마케팅의 15%의 이제 비율이 할당이 된다고 해요. 이 정도 퍼센티지면 조금 괜찮은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에어드랍이 몇 퍼센트를 가져갈지가 주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OKX 점프 스타터가 한 0.6% 정도 배당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0.6%는 결국에는 이 마케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점프 스타터니까. 그래서 이 ZK 즉 폴리헤드라 코인은 10억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폴리히드라에서도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래서 OKX에서 점프 스타터를 진행을 한다. 아무래도 이 폴리히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OKX랑 수많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OKX 상장은 뭐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BNB 체인에서 폴리히드라의 상장을 축하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추후에 바이낸스 상장도 조금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바이낸스 런치풀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4일까지가 AEVO라고 하는 코인의 런치풀 기간이고 그 다음 바로 이더파이를 진행한다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폴리히드라는 하지 않을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 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바이낸스 상장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베스트로 뽑은 기준이 결국에는 바이낸스 상장이나 바이낸스 런치풀까지 있잖아요. 그게 안 돼도 하더라도 뭐 현실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바이낸스의 한 4% 정도 할당을 줘야 런치풀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그거 안 주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에어드랍 배율 많이 주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폴리헤드라 프로젝트가 워낙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드랍도 조금 주고 바이낸스에도 할당을 안 줘서 자기들이 다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 팀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폴리히드라 레전더리 판드라킹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씩 유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0.15 BNB로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여기서 보면 한 $80 정도니까 오토막이 좀 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가격도요 저는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폴리히드라 판드라킹을 만들었던 가격은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배 정도는 낮아져야 0.05 BNB 정도는 되어야 그게 정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솔직히 높다고 보고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실제로 에어드랍 받는 거 플러스 여기서 얻는 차이까지 있기 때문에 꽤나 달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판드라킹 27분 동안 레전더리를 오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레전더리 판드라킹이에요. 이게 27분 동안 우리가 진행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한 계정당 $3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만 이 $30라는 것도 결국에는 레이어 제로 트랜잭션에 속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중 가서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까지 받게 된다면 이게 손해보는 금액은 전혀 아니겠죠. 오히려 이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볼륨 작업 및 보완.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볼륨 작업도 좀 해보고 트랜잭션 개수도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스타 레전드 이런 거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뭐 $50에서 $100 내외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레전더리의 경우 스냅샷 찍기 전에 고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30 정도 들어갔었는데 $400의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누구나 이거 $30로 만드셨다면 판매만 하셨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봤던 사람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냅샷을 지나고 나서 이제 가격이 박살나기 때문에 뭐 팔아봤자 두세 배 정도의 수익이다. 어쨌든 팔아도 이득인 부분은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게 이거죠. $400인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에어드랍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랍이 적어도 $400 이상은 나와야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괜찮은 거라서 그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은 $30라는 거를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드라킹이 $400라고 하는 게 유지되다 보기 때문에 그 $400의 기준이 맞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2 말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평균적으로 폴리히데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에어드랍은 한 사람당 $1,500를 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전 솔직히 이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1,000만 줘도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 정도 써서 $1,500면 50배 이상을 먹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노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를 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보시면 폴리히드라는 이 사람 생각이에요. 15%. 예를 들어 마케팅, 뭐 컨트리부터 에어드랍이 15%인데 그 중에서 6% 정도 에어드랍을 주고 ZKB 같은 경우는 FDB가 20에서 30억 달러 정도, 그렇지. 2빌리언에서 3빌리언이니까 요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1,500 정도의 에어드랍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품질 같은 경우는 뭐 레전더리 판드라킹을 갖고 볼륨 작업도 하고 트랜잭션도 있고 스타 레전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최대 뭐 $10,000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대박 난 거겠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큰 현실성은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400 정도 생각을 했잖아요. 레전더리 판드라킹 보면은 그래서 $400 대비 한 지갑당 한 계정당 한 $500 이상만 먹여줘도 우리가 원금 대비 한 20배 정도의 차익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폴리히드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Q&A3나 D메일처럼 장난을 친다면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망하는 건 아니고 재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분배를 해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보려고요. CC2만 이야기한 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폴리히드라의 마지막 베커 평가액은 10억 FDB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바이낸스에 상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면 40에서 50억 달러의 FDB를 거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에서 2% 정도, 즉 에어드랍 대상자가 판드라킹 홀더, 갤럭시 홀더, 트랜잭션 홀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4개의 섹터 중에서 이 NFT 콜렉션이 1%에서 2% 정도만 에어드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갤럭시 온체인 작업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뭐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한 100만 지갑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0만 개 정도가 지갑
자격을 갖추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한 $1,000 정도 지갑당, 계정당 한 $1,000 정도는 먹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1,000 정도를 받는 대상자들은 한 $500 이상은 볼륨 작업을 진행을 하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 사용을 하고 5개의 체인을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봐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500 이상만 먹여주면은 상당히 괜찮았다. 원금 대비 한 15배 이상, 16배 이상을 먹여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100, $200 먹여준다? 원금 대비 3배, 4배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폴리데라 판드라킹이 $400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떻게 얘네들이 나와야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폴리데라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훨씬 이제 멘탈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폴리데라가 결국에는 이 ZK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ZK is the end game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ZK에서 2월 1일 날 말한 건데, 이 폴리히데라가 ZK 붐이 이르면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ZK라고 하는 티커를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중국 프로젝트니까 이러한 조잡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에어드랍 공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된 소식 있으면 제가 댓글에 꾸준히 달아드릴 테니까 그건 거기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OKX 크립토피디아 우리 같이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결과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OKX 계정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플 켜주세요. 어플 켜주시면 여기 월렛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월렛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 리시브 있죠. 리시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뭐 코인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는데 EVM 코인들 선택해 주세요. 모르시면 그냥 매틱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폴리곤 선택해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소가 뜰 거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 칸에 그 크립토피디아 당첨자 발표 결과 올려놨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컨트롤 F 있잖아요. 그거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파트 같은 경우는 $200, C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 E 파트 같은 경우는 $10 얻는 거거든요. 저는 다 탈락하고 $10 하나 됐어요. 아, 진짜 저 레전더리까지 일부러 갖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고, 그거 나중 가서 아마 에어드랍 받게 될 거니까요. 그거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제가 받고 나면 제가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당첨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장 가격으로 받지 않을까 싶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어쨌든 폴리헤데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제 조만간 ZK-Sync 레이어 제로 같은 애들도 조만간 나올 예정 같기 때문에 꾸준하게 진행해 주신 분들은 수화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히데라가 얼마를 먹여줄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 영상 찍는 날 기준이 에어드랍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나온 게 없어서 얼마를 먹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레이어 제로 생태계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상장하지 않는 코인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레이어 제로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조만간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